자, 조국은 내일 감방 갑니다. 내일 오전 11시 45분 대법원에서 조국과 그 정경심에 대해서 선고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선고입니다. 당연히 조국은 조국이 오늘 그랬습니다.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자기는 뭐 국회에서 언론인을 만나고 입장을 표명하겠다. 이거 자기가 법정 구속될까봐 대법원에 안 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회기 중에는 이 국회의원한테는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국은 100%, 99.999% 감방 갑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법이 요만큼이라도 살아있다면 당연하고도 지당하고도 합당하고도 그런 법의 선고입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은 곧 백수됩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의 당대표에서 쫓겨날 겁니다. 자, 조국이 대법원 출석 안 한다고? 이거는 여론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아, 너희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러면 너희들이 무법 천지를 만들겠구나. 이재명이 그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 패싱, 사법부 패싱, 무법 천지에서 미쳐서 날뛰는 광기의 세상이 되겠구나. 사법부, 그러지 않아도 오염된 선관위, 뭐 주물러 터뜨리겠구나. 권순일이고 누구고 다 이 정말 이 좋아서 날뛰는, 50억을 처먹어도 좋아서 날뛰는 그런 세상 되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눈치 백단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론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세계의 G7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자, 조국이 오늘 SNS를 올렸습니다. 정말 제정신 아니죠.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자살을 통해 윤석열로 가는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보임. 윤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강찬호나 조국이나 목을 따겠다는 놈이나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조국이나 내란숙의 윤석열 즉각 긴급 체포하라. 너부터 감방 보내야 되겠다. 조국, 너 감방 가. 그리고 SNS,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가 사악한 놈들하고 같이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비상계엄 이거를 비판하면서 집권 여당의 대표를 체포하겠다는 건데 별일이 아닐 수 있겠냐. 지가 정말 대단한 거물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가짜는 한동훈,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한동훈이 한 딸들 데리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오늘 한 딸들이 당사 앞에서 여의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한제 데모 아니겠습니까? 관제 데모보다도 더 지저분한, 그리고 얼마 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뭐 그럴 줄은 알았습니다만, 이 언젠가 이준석이가 그랬죠. 자기가 당대표 되고 나서 의전서열 8이라고, 야당 대표 의전서열 8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은 집권 여당 대표니까 의전서열이 6인가 7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한동훈이가 권력에 취해 있는 겁니다. 한동훈은 이미 권력 중독자에다가 중증의 연예인병, 그러니까 제가 암진단, 암 사기인데 한동훈이는 그야말로 연예인병, 암 사기하고 똑같은 연예인병 사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권성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이게 우리의 당론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근데 김태호는 이거를 자율투표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속 보이죠, 여러분? 네. 자, 내일 12일 여당에서 원내대표 경선, 네, 선거가 있습니다. 자, 중진들은 권성동에게 정말 탄핵도 겪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경험 있는 권성동 이 원내대표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지를 모았죠. 그랬더니 배현진이가 뭐 국민의힘이 아니고 중진의힘이냐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은 수습이 되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뼈저린 후회 속에서 정말 자기가 제대로 이번은 해보겠다 이랬어요. 근데 그 김태호가 계파 갈등을 뜯어 고치겠다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파가 문제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구렁텅이로 몰아넣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김태호라는 인간을 좀 잘 압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김태호는요, 이명박 대통령 때 김태호를 국무총리로 시켜가지고 말하자면은 이명박, 포스트 이명박 차기 대권 주자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호가 마치 대통령 된 것처럼 손을 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야당의 청문회에서 정말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박연차 모른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박연차하고 찍은 사진이 떡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망신 당하고 물러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태호라는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여러분께 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호가 이번에도 선거구 바꿔가지고, 그렇지만 경남 아닙니까? 그리고 경남 도지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태호라는 사람은 사실 제가 당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김태호 의원이, 도지사가 뭐 하는 말이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은 그 성적인 농담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외설적인 농담, 뭐 와이담이라고 그러죠. 그걸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또 김태호 이 의원이 그 당시 도지사가 뭐 선거운동을 하는데 뭐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여자만 보면 무조건 껴안고 한 표 주이소 누님, 한 표 주이소 어머니,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좋아하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터치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게 그 당시 당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김태호라는 사람이 그 총리로 내정돼가지고 총리로 이제 이 청문회를 하는데 너무나 무식했고요. 너무나 머리가 텅 비었고, 그리고 너무나 뻔뻔스럽고, 그러다가 어떻게 한나라당에서 저렇게 개망신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보수는 그래도 똑똑하고 제대로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가 정말 날씨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김태호라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가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제가 뭐 그 날짜까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초가을쯤 됐습니다. 김태호가 저한테 꼭 만나달라고 그냥 전화를 간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안부 전화하고 뭐 이럴 때 잘 안 받습니다. 근데 김태호가 전화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인간이 뭐 왜 날 만나자고 할까? 근데 제가 약간 감이 오는 게 있었어요. 그때 막 이 국민의힘 여기에서 대선 막 후보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나올 때였으니까. 그래서 참 주제넘게 대통령 꿈을 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롯데 호텔에 그 아주 그 위층에 있는 일식당으로 저를 이렇게 그 장소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국회의원이 뭐 다른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비싼 데서, 그래서 제가 그래 어떻게 하나 가보자 이랬어요. 그때 이제 김태호가 딱 옷을 입고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김태호가 하는 뭐 시키는데 뭐 그 코스 좋은 걸로 그러더니 뭐 일본 사케도 막 시키더라고요. 고급 사케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얼마나 돈이 많으면은 뭐 재산 신고한 거는 얼마 안 되던데 응? 어떻게 이렇게 돈을 펑펑 쓰지? 물주가 있나? 백이 있나? 그렇게 못 써요. 자기 후원금 이렇게 받더라도 후원금으로 그렇게 호텔에 가서 이렇게 긋고 이런 거 저는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저도 호텔에 가갖고 뭐 커피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뭐 단품으로 사준 적은 있지만은 그렇게 김태호처럼 그 롯데호텔에 아마 모모야마로 제가 기억을 해요.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비싼 데입니다. 그런데다가 사케를 엄청나게 비싼 걸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편하더라고. 내가 이 인간한테 이렇게 얻어먹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니 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태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대선에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효옥 의원께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캠프도 다 차렸다. 뭐 빌딩도 어느 빌딩이다. 뭐 이렇게 뭐 사무실도 뭐 더 크게 얻을 거다. 그래서 제가 속보로 이 자식이 돌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정치를 하면은 대통령 꿈꿀 수 있죠. 하지만 그릇이 돼야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정말 찌그러진 양은 양은 바가지 같은 놈이. 그래서 제가 그냥 표정 관리하면서 그러냐고 이랬습니다. 그러더니 뭐 내일부터라도 캠프에 나와 달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아프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그 9월 초로 제가 기억하고 암 진단은 12월 15일에 받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집으로 오면서 아이고 참 세상에 아무리 만만해도 저게 대통령 꿈을 감히 꾸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나오라고 해서 어떻게 되나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저는 거절하죠. 왜냐면 제가 뭐 미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웃기는 거.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한테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감을 잡았죠. 아마 김태호한테 전효기를 잡으면은 네가 도움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물어봤어요. 누가 저를 그렇게 캠프에 끌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기자죠? 제가 딱 물었어요. 했더니 뭐 그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유 정말 제가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김태호가 또 이제 몇몇 기자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몇몇 그 사람들은 또 말렸을 거 아닙니까? 아우 전효기는 뭐 너무나 보수적이고 그리고 아마 후보님을 김태호 의원님을 막 주물러 터뜨릴 거려고 합니다. 지 맘대로 막 하려고 하고요.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른 쪽으로 막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 또 막 이제 나쁜 말을 한 사람이 있었겠죠. 이런 게 김태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가 언제나 제가 말한 거를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제 입으로 말한 거는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내 입으로 나온 거는 지킬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더구나 중요한 일, 이런 거를 입을 싹 씻고 이렇게 그냥 헛소리 지르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김태호가. 그리고 정말 웃기는 놈입니다, 김태호. 그러니까 여러분, 김태호는요, 권성동이하고는요, 잽이가 안 되는, 그리고 형편무인 지경에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운이 좋아가지고 경남도지사도 하고, 그러니까 김태호는 이강두 의원이라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소박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김태호를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강두 쫓아다니면서 김태호가 정치를 배우고 이강두 의원 덕에 어쩌다가 경남도지사, 어쩌다가 국회의원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태호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우리 MJ님께서 전용님 일본은 없다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간절히 두려움 없이도 제 돈으로 사서 본 구독자입니다. 계속 힘내어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편무인지경인 사람이 김태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언제 거짓말한 적 있습니까? 저는 그냥 있는 대로 다 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김태호 정말 이 우리 별리님께서 그래도 태호는 웃기기라도 했나 보네. 근데 뚜껑이는 뭐야? 네. 정말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자, 한동훈 질서 있는 퇴진을 윤석열 대통령을 막 밀어붙였죠. 그러면서 또 입으로는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 탄핵의 티읕자는 어느 날 막 안 내려고 하다가 탄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지가 못하니까는 막 그 배현진이 시켜가지고 투표하겠다. 그리고 이 김상욱인가요? 그 형편무인지경의 인간 자기가 공천 줬으니까 그 다음에 김혜지에 투표시키고 한동훈이가 꼭 이런 식으로 어디서 못 배워먹은 가장 더럽고 가장 버려야 될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의 질서 있는 퇴진, 이게 한동훈의 말하자면 플랜이었죠.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미션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은 이제 물거품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구나 오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한동훈하고 공동 국정 운영 저는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까지 온 것도 한종리의 판단 미스죠. 네. 이러니까 기자들이 신지호한테 막 그 전화를 하고 또 방송에도 물어봤나 봅니다. 그럼 이제 뭐 한학관들은 다 이제 당에서 나가는 거냐, 쫓겨가는 거냐, 벌써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지호가 우리가 왜 나가느냐, 응? 뭐 원내대표가 권성동이 되더라도 우리가 뭐 만만하냐, 우리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러면서 절대로 안 나간다 이렇게 인터뷰한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목합시다. 그러면서 늘 여러분 최악의 상태를 각오하고 그러면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차분하게 지금 이 시기를 반드시 우리가 승기를 잡읍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이거 고생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겪은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외로움과 절대 고독과 그리고 그 기가 막힌 무력감 이거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뭐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